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갈 건데요. 이제 페이지는 328페이지부터 보십시오. 페이지는 328페이지.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과정을 벌써 이제 4시간을 들으셨는데, 아, 이게 4시간 동안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좀 고민도 하셨을 거야. 이게 단어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들을 때 여러 번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I am a boy, I'm a boy, 나는 소년이다. 이거 연습했기 때문에 나중에 I am a boy 들었을 때 말 안 해도 그냥 I am a, 너 소년이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입에 익숙해지고 내 입에서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달려들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지구 단위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딱 이 단어를 봤을 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구가 지구 영어로 얼스 그거 아니에요. 지구 특정한 일부를 말하는 건데 여기 특정한 지구를 딱 묶어요. 묶어서 그 지구만 단위로 해서 계획을 짜겠답니다. 계획을. 여기 요 구역을 묶어가지고 요 구역이 이제 이렇게 해서 묶였다. 묶이면 이 구역에서는 앞으로 뭘 짜겠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짜겠다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을 짜겠다. 그럼 지구 단위에 들어가는 내용이 8가지가 있어요. 5, 6, 7, 8. 자, 이 8가지 내용을 짠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그래서 A가 토지를 갖고 있으면 A가 갖고 있는 땅 A 소유자 거니까 A가 쓰는 거를 누군가가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제재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거야. 야, 왜? 그동안 난개발이 너무 심해서 난개발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동안 난개발의 원인은 뭐냐면 건물은 이렇게 줘놓고 도로는 요만해. 욕심을 엄청 전하는데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인구 수용이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게 기반시설하고 안 맞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개발 방지를 하려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무슨 시설이고요? 기반시설 용량하고 건물의 규모 있죠? 건축물의 규모가 이게 안 맞은 거야, 이거를. 이거 두 개를 같이 맞춰놓고 그 다음에 지면 약간은 덜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차가 난 거죠. 그러면 A 당신이 갖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2차선이다 또는 4차선이다 또는 8차로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에 맞게끔 건물의 용량을 주겠다. 대신에 당신이 2차로인데 일정 부분을 공원 부지라든지 기부 체납을 한다면 그러면 건물을 짓는 거를 완화해 주겠다. 그러면 지정이 되고 나면 여기 행위자한이 뭐가 되는지 여기냐면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해 주는데 완화해 주는 규정 중에 건폐율 같은 경우나 용적률 같은 경우는 건폐율은 1.5배, 150%까지 줄여주고요. 용적률은 200%, 2배까지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다, 당신들. 그래서 기타 규정들 10가지를 완화해 줄 건데 대신에 우리가 정한 계획에 맞게끔만 당신이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 10층 질 거를 2배 완화 받으면 2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죠? 그런데 당신이 상업지역이면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를 묶은 목적이 문화관광적인 요소를 좀 가미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위락시설은 자제해 주시고 하지 마십시오. 용도를 제한한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 용도를 제한해서 어울리게끔 만들어서 입체적인 개발을 도모해보겠다라고 도입한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그럼 뭘로 정하냐? 이거는 지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지난주에 했던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이 절차를 통해서 지구단위권에 묻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짜겠다. 대신에 우리가 이 계획을 짜는 동안은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라고 개발행 허가를 못하게 제한을 해요. 그러면 이거 기간을 만령 주면 안 되니까 몇 년 안에 짜라고 돼 있냐면 3년 안에 짜라고 됐어요. 그럼 3년 안에 이 지구단위를 짜야 되는데 3년 안에 수립을 하지 않았다.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이 구역을 없애버리겠대요. 그럼 이건 우리는 해제, 실효된다고 그래요. 실효 항상 그날일까 다음 날일까? 항상 다음 날에 해제된대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어해놨다.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개발행위 못하게 할게. 3년 안에는 내가 계획을 짤 거야. 3년이 될 때까지 안 짰을 때는 미안하다.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이거 해제해 줄 테니까 그때는 너 마음대로 원래대로 쓰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에 지정이 돼서 우리가 계획을 짜면 행위자는 뭐 해줄 테니까 완화해 줄 테니까 이 계획에 맞는 개발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짜야 되는 게 기건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꼭 짜야 돼요.
그래서 기가 뭐냐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기반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규모가 얼마가 나온다. 이게 꼭 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최고 높이, 최저 한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용도 제한. 요거를 반드시 우리가 짜겠다. 요 두 가지를 꼭 짠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기타 필요한 것들은 짜겠다. 그럼 요 계획에 맞춰서만 개발이 이루어지면 난개발이 없어지고 입체적 개발이 될 거다 해서 입체적인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좋고 국가도 난개발 막아서 좋고 너는 많이 줘서 좋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입체적 개발이 돼서 좋다. 그래서 도입한 게 지구단위다. 개념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 328페이지 가시면 1번에 제7절에 1번 지구단위 계획의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공백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며 그 미관도 이쁘게 꾸미고 개선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역을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게 대상이 나오겠죠? 그럼 대상 지역을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도시 지역이냐 아니면 도시 외의 지역이냐. 그럼 도시 지역에서 지정할 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도시 지역 외에서 지정할 때는 세 가지. 1번, 2번, 3번. 요 대상 지역이 해당이 될 때만 구역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획을 짜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거기 그림 잠깐 보시면 만화 있죠? 거기 보시니까 미래 에세 코스닥 뭐 어쩌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지금 막 돈을 들고 달려가죠. 그래서 거기 그 밑에 보면 기반시설을 쫙 깔아놓고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의 높이부터 용도까지 다 제한해서 하겠다. 거기 보시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이쪽 지역을 기반시설 배치를 해놓고 건물을 맞게끔 용량에 맞게끔 짓겠다. 그런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우리는 대상 지역을 할 거니까 거기 큰 2번 가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 임의적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임의적 있고 필수적이라고 있어요. 임의적 지정 대상하고 필수적 지정 대상이 있는데 임의적은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필수적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임의적이라는 거는 앞으로 개발할 예정지들은 다 지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앞으로 ing 개발할 땅, 개발 예정지. 그리고 필수적 지정 대상은요. 여기는 반드시 지정해야겠다 해서 두 가지를 빼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험에 내면 필수적 지정을 꼭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서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의 대표적인 게 용도지구, 그리고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준산업단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요게. 잘 봐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규제를 세게 해서 못하게 할 땅인데 그게 여기서 뭐가 된다고 써있네요. 해제. 해제가 된다란 말이 개발제한구역이 없어지면은 개발할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정할 수가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인 거죠. 그리고 해제란 말이 없으면 지정 못하죠. 녹지지역은 지정 못하는데 녹지지역이 만약에 이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거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 했었지 않습니까? 녹지지역이 뭐로 바뀌거나 주상공으로 바뀌려고 할 때 이것도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예정지들은 전부 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박스에 한번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장 군수가 이 사람이 결정권자예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할 때 입안권자하고 결정권자 있죠. 이 결정권자가 지구단위 배치한다. 그 말이니까 결정권자 권한자 아직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에 관련돼서 문제 풀 때 필요한 권한자는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앉아서 이게 결정권자를 말하는 거만 알면 돼. 결정권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1.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다 개발할 땅들 써놓은 거죠. 그래서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8번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에 대한 형용사, 해제. 해제란 말이 없으면 지정 못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못하지만 해제가 되면 난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다. 9번에 여기 용산 관련된 지역인데요. 예전에 우리 용산을 입체적 개발한다고 이것저것 기능을 다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넣어서 개발해보겠다 했던 게 이 지구단위 구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복합 기능을 갖게끔 하려고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넣지 않으면 행위자의 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 대상적으로 넣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까요? 도시 내 주거상호 업무 기능을 강화, 결합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 대통령령에 정한 요건까지는 안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10번도 이제 용산인데, 용산에 우리 미군기지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용산의 미군기지 어디로 갔다? 뭐 평택 갔죠, 평택. 그러면 이제 미군기지가 일로 옮겨가면 여기 지역은 유휴토지가 될 거고요. 교도소 가마원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여기 도시적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교정이라고 들어봐요. 교정? 여자애들 가르친다 보면 이빨에 바리케이트 친 애들 있죠. 이빨 교정하는 거죠. 바르게 옳게 한다 그 얘기잖아. 근데 사람이 안 됐네. 그럼 이거는 교도소 보내야죠. 가마원이나 뭐 그런 데를 있던 거를 옮기는 거야. 그럼 옮기면 그 땅이 지금 유휴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교정시설이나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에 정한 시설을 이전하거나 재배치하는 바람에 그 지역 땅이 토지 이용을 좀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요 대통령 영의전 요건 맞춰라. 그리고 11번에 체계적 계획적 관리 필요한 지역, 그리고 양호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 그래서 여기를 주 대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데 시험에서는 요게 지금 밑줄 친 요게 두 가지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정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임의적이니까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됐어요. 완료되고 10년이 지난 겁니다.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면 나중에 난잡한 개발이 될까봐 미리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대 10년. 그래서 우리는 정택이 10살. 우리 아들 이름이 고정택이거든요. 얘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정택이 몇 살? 10살.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완료되고 몇 년? 10년. 그래서 거기 자 국장시도 거기 3번에 의무적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별표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다만 관계법률에 따라 그 지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1.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라고 돼 있죠. 거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요거 정택이 끝나고 몇 년? 10년이 지난 지역. 2번에 체계적 계획적 개발관리가 현재 필요한 지역인데 면적의 현관편 30만 이상. 현재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요 지역인데 요게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인데 이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바뀐대요. 주상공으로. 그러면 여기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30만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1.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고 2번에 녹지가 주상공 변경되는 지역.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여기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녹지가 주상공 가능 똑같죠? 시가와하고 개시 수도라고 썼네. 도시항공이 아니라 공원인데 공원 개시수 공이에요 이거.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공원이 여기 시가와 공원이 해제될 때 녹지가 주상공 할 때 요거 똑같잖아 이거 그죠? 근데 단서가 앞에 뭐가 붙었어요? 30만 이상이야. 그럼 만약에 20만의 시가와가 해제된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다는데 35만이면 여기죠. 그때는 해제가 되면 반드시 지정을 해라. 난개발. 면적이 너무 커서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요 필수적, 원래는 지정할 수 있다는데 얘만 하여야 한다니까 집중적으로 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기억할 겁니다. 난개발 막으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 꼭 지정하래요. 정택이 몇 살? 10살. 정비구역 택지개발은 끝나고 나면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슬럼화 되려는 경향이 세서 무조건 지정해라. 그리고 30만 이상인데 시가와 공원이 해제, 녹지가 뭐로 갈 때? 주상공 바뀔 때. 여기는 단서가 꼭 뭐가 나와요? 30만 이상일 때. 자, 그럼 이제 도시지역에서는 여기가 대상인데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정할 수 있잖아요. 도시지역 외지역. 자, 큰 4번.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구단위 지정하려면 다음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게 뭐냐면 도시 외를 보면 우리 도시 외에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제한환경 먼저. 자, 관리지역은 몇 개로 세분되냐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세분되는데 요 땅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관리죠? 계획관리.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 계획관리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농림지역인데 여기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중에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지정했어. 그러면 보존할 땅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개발할 땅.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가 폐지되는 거야. 용도지구로 규제를 하다가 이게 폐지되면서 대체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 밖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 계획관리지역이 만약에 지정되려면 이 계획관리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어야 되고 나머지는 뭐 생산관리거나 이게 보존관리면 지정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요건에다가 기타 나머지 요건이 있어요. 개발진흥지구도 요건이 있어. 이 요건이 맞으면 지금 해주는데 기초 단계에서는 아직 요게 책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 이론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이 기초 이론 끝나고 나면 기본서 갖고 할 때 의대 나올 겁니다.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이 빨간 거. 그래서 이제 계획관리지역 50% 이상으로 나머지 생산보존관리지역 지정할 수 있고 개발진흥지구 개발할 땅이라 지정할 수 있고 용도지구 없어지면 난개발될까봐 대체할 필요 있을 때는 도시 외에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 지역이 된다. 지정이 되면 몇 년 안에 계획을 짜라고요? 3년.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가 되는데 꼭 짜야 되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기건이라고 그랬죠. 기반시설 배치 규모랑 건축 제한을 꼭 짜야겠다. 그래서 거기 329 맨 밑에 도시지역 외에서 지구단위구역 지정해서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구단위 지정하려면 다음 해당되라. 1.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요건을 갖춘 지역. 그리고 2. 개발진흥지구인데 요건 갖춘 지역. 3. 용도지구 폐지하고 대체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거는 도시 외에서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5번에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실효라고 되는데 자 방금 전에 몇 년 준다고 그랬죠? 3년. 근데 이게 추가된 규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주민이 입안을 좀 해달라고 제안한 적 있어. 기지개라고 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안해서 이게 결정이 딱 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5년 안에 착수해야 됩니다. 사업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다. 미착수됐다. 안 한 거죠?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된다. 그래서 실효 규정이 하나 신설이 됐어요. 이게 신설 규정입니다. 작년 초에 새로 신설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쌍가로 1번은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실효인데 자, 지구단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 결정의 고실로부터 3년, 몇 년 줬어? 3년. 3년이 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따로 정한 경우라면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른 법에 정한 게 있으면 따라가는데 일단 몇 년 안에만 짜세요만 하시면 돼. 3년. 그리고 2번은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이거 없어져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지구단위계획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을 한정에다 몇 줄 치세요? 주민이 입안을 뭐 한 거예요? 제한한 경우. 제한한 경우 한정해서 그 도시군관 결정이 딱 됐는데 5년 안에 그 이 법 다른 법에 따른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5년이 된 날에 언제?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구역 지정 당시 도시군관에 다시 돌아간 것으로 보겠다. 자, 결론 이거예요. 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 안에 만약 계획 안 짰다.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실효. 지정을 주민이 제안해서 지정이 됐어. 결정이 되는데 5년 안에 착수 안 했다.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 실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실효 규정이 두 가지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자, 이번에는 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이제 도시군관의 내용인데 계획이 결정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계획에 맞게끔 개발해야 되는데 그럼 개발행위 하려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도시군관리계획 정한 대로 계획에 맞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우리는 자 여기가 도시야. 도시에 예를 들어서 특광 특특 시군이겠죠. 특광 특시 군입니다. 이 도시에서 짜는 계획을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러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현재 법에서 야 니네들이 이런 용도로만 써 뭐 입안에서 결정을 해줬어. 근데 여기서 A가
땅을 갖고 있는데 A가 지금 여기를 개발하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개발을 한다 해서 개발행위라고 그래요. 아,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사적이야. 공적인 개발은 허가받은 게 아니라 시식의 인가이기 때문에 사적인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후에 목적대로 이용하세요인데 그럼 어떤 게 개발행위냐? 이 토지를 갖고 있어야지 일단. 토지에다가 물리적으로 힘을 가한 거야. 물리적인 힘, F를 강해서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하자. 해서 거기 330의 8페이지, 이번에 330페이지야. 330페이지. 거기 8절에 개발행위 허가 등 해놓고 개발행위 허가제의 왜 이게 나왔냐. 자, 계획에서 여기는 2차선 도로를 결정해놨는데 여기서 얘가 또 난잡하게 개발해가지고 이게 또 모자라면 안 되잖아.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람이 있고 결정한 사람이 있는데 입안하는 사람, 결정한 사람 중에 계획 짜는 사람은 이분이죠. 이분이죠. 뜨깡뜨떡 시장 군수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가서 A야 내가 이거 하는 게 맞겠니? 라고 뭘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이 사람이 그래서 허가권자가 되는 거고 허가권자는 야 너가 그 개발행위 하면 이 계획에 어긋나니까 우리 허가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허가 기준 정해놓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하고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걸 법에서 일단 정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땅에다가 건물 짓는 거 우리 건축이라고 합니다. 공작물 포함해서. 공작물 포함해서. 그리고 토지에다 힘 가했어. 토지 그 물건을 막 쌓아놨어요. 물건 쌓기. 물건 적치라고 합니다. 토지의 형상 바꾸는 거 토지 형지 변경이라고 그래요. 흙모래자갈 쌓는 거 토석 갖고 오는 거 채취한다고 그래요. 토석 채취. 토지 나누는 거 우리 토지 뭐라고 그러죠? 분할. 그래서 분할. 자, 일단 요 5가지를 우리 한꺼번에 부를 때 개발행위라고 해요.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고 하는데 길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약자를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기니까 제가 언제 이 말 다 얘기하면서 강의하려면 이 얘기하다가 뒤 본론을 못하니까 이제 줄여서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건데 이 행위를 했을 때 요 물리적인 힘 가한 행위가 도시군관리계획에 배치되면 안 되니까 이분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라 해서 허가권자가 허가할 때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허가할 때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할 거고 기준에 맞더라도 야 이거 기준에 맞아도 이거는 허가하면 안 돼. 그래서 허가를 못하게 허가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제한. 그리고 허가를 할 때 대신에 너가 이것만 하면 내가 허가해 줄게 해서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 조건부 허가라고 그래요. 조건부 아래 허가하는 거. 그러고 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행위가 약간 경미한 행위다. 경미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건 허가 예외라고 해요. 그 허가 예외 사유가 아니면 우리는 허가 기준에 맞는지 허가 제한 사유인지 조건부 허가 사유인지 요거에 대한 판단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2번 보시면 그 허가 대상 행위라고 나오기 전에 의의부터 한번 볼게요. 뭐가 개발행위인데? 그럼 봐볼게요. 330페이지 1번. 개발행위 허가제란 도시군 계획의 목적에 위반이 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이게 뭐야? 거기 만화 하나 보시면요. 저기 산에 토석 채취하고 있죠. 흙모래자갈 채취하는 거. 저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물건을 쌓아놨어요. 물건 쌓는 거, 물건 적치.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건물 짓고 있죠. 건축하는 거. 그리고 이제 흙모래자갈 채취했고 거기 현재 토지를 나누는 거, 토지 분할. 그리고 형지를 바꾸는 거, 토지 형지명. 그래서 요거를 일반적으로 할 때 주변에 지금 조화 안 이루면서 이런 행위 하는 건 안 되니까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허가를 받게끔 하겠다는데 시험에서 허가를 안 받는 게 뭐야? 요걸 좀 잘 물어봐서 제가 노란 색깔로 바꿔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거기 허가 대상 행위에서 허가를 하려는 자는 즉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와서 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만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요. 여기서 기반시설을 우리 도시관리구역으로 입안해서 결정이 딱 되면 우리 결정이 되는 순간 이걸 우리는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시설.
시설. 이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 만들겠대. 새로 신도시 만들겠다. 신도시 만드는 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우리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 그래서 우리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요. 오래된 구도심지가 있어요. 여기 오래된 구도심지, 오래된 건물들이 막 밀집돼 있어서 다시 한번 정비하겠다. 이거 우리는 정비 사업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사업이 지금 현재 몇 가지 나왔네요? 지금 현재 이거 5가지 나왔죠? 3가지 나왔죠? 이걸 우리는 도시군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공객 사업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여기 법에서는 시행자라고 하고, 사업하는 이 시행자가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가 고시가 나면 공사에 착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도시공객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적 개발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시계획 뭐 받는 거예요?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객 사업에 의한 경우는 공익사업이라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큰 2번에 네모 진한 박스 2번에 허가 대상의 두 줄 보시면, 다만 이 도시공객 사업에 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개발 허가 받은 사항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는 받습니다. 뭔데 그게 1.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토지의 형질 변경에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빼고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거. 그래서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인데, 여기서 조심할 거,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경작한데, 경작이라는 거는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죠. 아니죠? 농사 짓겠다는 얘기잖아. 농사 지려는 거는 개발행위로 안 봐요. 그런 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여기 2번의 가로의 현관편,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제외에다가, 그리고 3번 토속 채취 흙모래 자갈 채취하는 거, 그리고 4번 토지 분할인데, 여기서 토지 분할은요, 크게 분할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크게 분할하는 게 있고, 이게 작게 분할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크게 분할하는 거랑 작게 분할하는 거 중에 이 작게 분할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걸 대지 분할 면적이라고, 제한 면적이라고, 분할 제한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건축물이 없을 때,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분할 허가를 받고, 건물이 있는 거를 작게 분할할 때는 건축법 가서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이 없을 때 작게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할 때 허가 받아라. 대지 분할 면적보다 제한보다 미만으로 할 때 허가 받는다. 그럼 이상으로 할 때 허가 안 받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5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여기서 물건을 쌓는 건데, 여기서는 녹관자에서만 허가 받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1월 이상을 만약에 물건을 적치하면 이건 허가 받으라고 돼 있어요. 녹관자가 무슨 뜻이냐면, 자, 주상공 녹이죠. 주상공은 볕단, 집단 쌓는 게 일이에요. 건물 짓는 게 일이야. 건축물 짓겠다고 뭐 하는 게 일이라 그냥 빼고, 녹지지역에다가 물건을 1건 이상 쌓아놓는 거. 그리고 관농자 중에 농림지역이 빠졌죠. 관농자 중에. 농림지역은 왜 빠졌냐? 볕단 쌓아놓고 집단 쌓아놓고 하려면 농사 지어야 되죠. 그럼 거기도 그냥 빼라. 그럼 녹관자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게 되면 허가 받아라. 내 울타리 아닌 바깥에다가. 그래서 여기 녹관자 현관편 하셔야죠. 동그라미 5번 하고 있어요. 박스에. 녹관자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 물건을 1월 이상 토지에 쌓는다. 허가 받아라. 다만 이게 천재지변 응급복구일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죠. 그 예외 규정이 별표에 넣으셔야 돼요. 큰 3번에 허용되는 행위라고 돼 있죠.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허가 예외라는 뜻이에요. 1. 재해복구 재난수습하려고 응급조치를 할 때 일단 하고 몇 월 안에 신고? 1월 안에 신고해라. 몇 월 안에 신고하면 돼요? 1월 내. 그러니까 경미한 경우는 이거 조금 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하고 1월 내 신고만 해.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는 거는 되게 경미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축, 증축, 재축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신고, 허가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미한 행위라고 해서 일정한 면적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작으면 허가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해서 허가 예외예요. 그래서 이건 자세하게 나중에 따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나와야 되니까 절차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개발행 허가 절차. 여러분이 개발행 한다. 그럼 나는 개발행 하는 사람이니까 오른손에다가 어떻게 개발행 하겠다는 계획서 작성해야겠죠. 그걸 누구한테 작성하냐면 개발행 허가권자인 누구한테? 특광특특시군에게 허가를 신청하면 이 사람이 의, 협, 심이에요.
의견 청취, 요 도로가 들어가는데 시행자가 사업하는데 지장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사업하는 누구 의견도 듣고 시행자, 요 시행자의 의견도 듣고 공공시설 관리처 의견을 들은 후에 괜찮다 그러면 사전에 다른 행정 협의한 후에 마지막으로 심의가 됐어. 그럼 이제 얘한테 허가 불허가 처분을 15일 안에 허가 나면 허가증을 주면 되고 불허가 나면 불허가 처분 사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절차 보시면 1번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용적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어떻게 하겠다. 경관 조경 어떻게 하겠다. 뭐 작성해야 돼? 계획서. 이거 우린 기위 환경 조경이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할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자 첨부해서 개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자 확보 범위에서 그거는 용자 확보는 계획서 설치 안 해도 돼. 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는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인데 기반시설을 설치가 안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해 갖고 오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 용자 확보 계획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그 다만은 볼 거 없고요. 그럼 얘가 신청하게 되면 의협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며칠 안에만 해주면 돼요. 15일 안에만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면 된다. 여기 이제 개발행 허가 절차 간단하게 본 거고.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허가 기준하고 제한하고 조건부호가예요. 그래서 허가 기준은 이 5가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주겠다. 1, 2, 3, 4, 5. 허가 제한하는 거는 야 이건 원칙이 이런 기간 동안은 허가를 못하게 하겠다 해서 원칙을 3년 동안 못하게 묶어버려요. 그런 경우도 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을 걸 때 못 믿어. 국가 등은 믿어도 국가 등이 아니면 못 믿죠. 그래서 못 믿으니까 넌 이행할지 안 할지 몰라. 그래서 이행에 따른 뭐를 예치하라. 보증금을 예치하고 그리고 나서 조건부 허가해 주겠다. 그래서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가 또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만 딱 정리한 다음에 개발행위 전체 개념을 이제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암기할 거 몇 가지 집어넣으면 개발행위 파트도 한 문제에서 한 문제 반 정도가 나오니까 2문제 정도 나오니까 꼭 한번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 기준 있죠. 기준부터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